유시민, 증거는 없다. 추측이다. 임태훈, 민감용 고발당할 위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다섯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월과 같은 30.8%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7.4%포인트에서 5.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선출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헌상 1년으로 원칙적으로는 올해 12월 10일로 만료됩니다. 다만 당규의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6개월 미만이 남아있을 때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임기 연장이 이루어질지 경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기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며 임기가 정해져서 임기를 마치면 그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단언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했다는 근거를 29일 밝히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조국 지명 전 검찰 내사 주장 근거를 공개하기로 한 29일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내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에게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가 미달하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해당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A씨가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면서도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추론을 전제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공개한 윤 총장의 발언 가운데 내가 봤는데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이란 말은 윤 총장이 여러 가지를 봤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이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조국이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라며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공식 입건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내사 자료를 봤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검찰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인 수사정보과가 사전에 조 전 장관 관련 내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제가 검찰에 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취재하지도 못한다.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래서 추측하기를 만약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미 내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사했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다.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증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전달이 갔으면 청와대 민정라인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29일 유 이사장은 발언 내내 출은 추측이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취재가 안 된다는 표현도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전부터 반대했다며 관련 발언을 공개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장관 임명 전부터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근거라는 주장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유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내사가 있었다 없었다라며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일단 그러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무슨 녹취가 나오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네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이게 지금 약간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는 안 나가겠지만 K리그에서 뛰고 계신 분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도 조금은 사회적 공익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태병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병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소장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며 임태훈 증인이 3가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태훈 증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마저기로 잘못 베끼고 문서 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이 필사본이라고 별명했다 하더라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경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배포하게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의 직권남용으로 고발됐습니다.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29일 민감용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용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 조직에 배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민감용 청장이 일독을 권유한 민주연구원 보고서 검찰 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에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검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 먼지털 이식 수사를 뒷받침했다며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라는 제목의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등 검찰에 대한 비법적 수단을 통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변 측은 민감용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모든 국장, 과장, 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지시를 했다며 경찰청장이 집권 여당의 정책 보고서를 개인의 자격이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내부에 배포하고 일도 권유를 지시한 것은 경찰이 집권 여당의 충견이며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 청장의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법치 파괴 행동이라며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으로 민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 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경찰관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할 말이 없다. 수사권 독립, 아직은 멀고 먼 일인 것 같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